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문을 받고 뭐 하는 시간이 아니고 인도와 관련된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원래 제가 답사랑 관련해서 예전부터 생각했었던 게 실제로 했었어요. 실제로 했었던 거에 뭐가 있었냐면 공부하고 답사 가는 거. 그래서 공부를 먼저 하고 공부하고 답사 가고 답사에서 한 번 더 복습하고 이러면 이게 교육 효과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이제 성의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영상 같은 거를 좀 띄워주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성의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책에 사진들을 제가 또 잘 넣어놔서, 어, 자, 부처님, 인도 진짜 제가 오래간만에, 얼마 만에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 12월 23일인가? 24일인가? 23일인가? 23일부터 동지 끝나자마자 어, 동지 끝나자마자 내년까지 그래서 1월 1일 날 붓다가에 걸치게 그래서 양력서를 붓다가에서 맞자 라고 하는 거를 추진을 했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 이유는 금강경 봉창기도 전에 와야 돼서 진짜 안타깝네, 안타까워. 제가 원래 1월 1일을 부타가에서 일출을 보면 어떠냐. 그런데 안 맞았어요. 부타가에 1월 1일 날 가기는 가는데 일출은 안 돼. 1월 1일에 도착밖에 안 돼요. 그게 이제 비행기가 계속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래서 이게 좀 잘 안 맞아요. 최대한 맞춰 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낙양을 얼마 전에 갔는데 새로운 실험을 하나 했고 저는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게 점심 안주기. 아침에 늦게 출발하고 호텔에 조금 더 늦게 출발하고 점심 안 주고 답사를 하고 그냥 간식으로 때우고 저녁에 일찍 맞춰주기. 예. 그렇게 해서 요즘 새끼 다 드시는 분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또 외국에 나가고 밥 주잖아요. 그럼 또 어른들은 특징이 배가 안 고파도 다 먹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보통 중국이 9시에 문을 열어서 5시에 문을 닫아요. 중간에 밥 먹는데 한 두어 시간을 써버리면 뭘 잘 못 봐요. 그래서 새로 시도를 했는데 뭐 다 크게 뭐 힘들어 하시진 않더라. 그거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었어요. 어, 단지 이제 계속 밥 먹는 것도 약간 쉬는 시간인데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밥을 안 줄까 싶은.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밥 안 주는 게 밥값 드리는 만큼 듭니다. 생각하고 다릅니다. 막상 진행하면.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건 사실은 이거예요. 그리고 중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답사에서 중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갔다 와도 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한 4박 5일 다녀와도 그냥 그날부터 제가 일을 할 수 있어요. 인도는 갔다 오면 일정도 길고 갔다 오면 버스입니다. 이게 그리고 어디든 아마 선진국을 가도 15일을 가면 쉽지 않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여행은 일주일 이상 되면 힘들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인솔이잖아요. 그럼 체력 소모가 상당해요. 어,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은 쉽지만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 별 생각들을 다 하거든. 지금 쉬어줘야 되느냐? 안 그러면 뭘 사줘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막 이런 판단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어, 그리고 중국은 가보면 저 인프라도 잘 돼 있고 호텔도 엄청 좋아요.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좋습니다. 어, 놀랍게도 인도 호텔에 가보면 거지 같고 어떤 때는 쥐도 나옵니다. 아니 뭐 꼭 그게 내 방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거지 같은 호텔을 잡아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요.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게 인도입니다. 그게 인도입니다.
중국 호텔은 우리나라 호텔보다 제가 느끼기로는 훨씬 좋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50만 원 갖고도 그런 호텔 구하기 쉽지 않아요.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인도가 호텔비가 중국보다 비쌉니다.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올려놓고 싫으면 말고를 시전합니다. 싫으면 말고. 그럼 뭐 민박을 하든가 노숙을 하든가. 그리고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없다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저 같은 경우는 중국 답사를 다닐 때 점으로 다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국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다녔거든. 이렇게 안 다니고 요즘은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작고 보는 게 많아. 대신에 걷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조금씩 이동하면서 쪽쪽쪽쪽쪽쪽 걸어 다니고 쪽쪽쪽 걸어 다니고 이 쪽쪽쪽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음, 음. 뭐 쪽쪽쪽이 2만 보. 저는 2만 보 안 됐습니다. 어, 저는 쪽쪽쪽이고 보살님은 쫄쫄쫄로 댕겨서 그래. 그래서 이게 알차요. 굉장히 알차. 근데 요거는 좀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짤 수 있는 일정이에요. 예, 그리고 유럽 패키지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걷는 시간은 별로 없고 차 타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특징이 한국 그 유럽 패키지의 특징이 뭐냐면 하루에 한 나라 깨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음. 스위스 그깎건 뭐 하루면 되지 뭐. 오스트리아 잠깐 지나간다. 뭐 이런 정신 자세들이 있습니다. 인도 가면 딱 그 상황이 됩니다. 유럽 같은 상황에서 길이 거지 같고 차가 거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는 뒤에 타면요. 제가 중국 가면 마사지 넣어드리거든요. 꼭 마사지. 중국 가면 인도는 차에 타고 있는 게 마사지입니다. 보통 4시간짜리 마사지를 받게 될 겁니다. 사람이 좀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래서 인도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기가 안 좋아서 제일 힘들고 저같이 서울에서 자라고 울산에서 있었고 이런 사람이 공기가 안 좋다는 건 굉장히 인도 공해가 심해요. 그리고 더럽게 시끄럽고 네가 오랫동안 안 가봐서 그런 거 아니냐. 개선될 여지가 별로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쟤네는 좀 오랫동안 구를 것 같다. 근데 저도 우리나라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한 100m, 200m 간격으로 계속 휴지통이 있었어.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봐요. 저는 서울에서 컸으니까 서울에 계속 있었어. 그런데 놀랍게도 쓰레기통이 안 버려. 근데 그때 그게 싸고 썼어. 그리고 그전에는 버스가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줄도 안 섰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줄을 섰어요. 근데 버스 기사가 그 줄 앞에 세워주지 않아. 저 앞에 세워. 그럼 갑자기 줄 서 있다가 막 뛰어가. 그러면 줄을 왜 쓰니?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그 짓을 해. 그리고 일부러 버스 기사들이 그런 장난도 하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통학 때는 사람을 추려요. 이렇게 약간 꺾어질 때 세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애들을 추려 뒤로 이렇게 추려. 아니야. 맞잖아. 옛날에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몇 번 돌리면 자리가 좀 나서 또 몇 명을 또 태워. 야,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있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가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거세시킨 나라니까 예비군 훈련 받기 싫다고 4시가 돼서 돌아오는 남편. 나 진짜 그 생각만 해도 어떻게 국민을 거세시킬 생각을 정부에서 할까? 참 진짜 진기한 나라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야생의 시절
뭐 하이에나 같은 삶의 시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86 아시안 게임하고 88 올림픽 하면서 그게 서울은 다 바뀌었어요. 서울은 다 바뀌었어. 뭐 창피하다 이래갖고 막 계몽 운동하고 그때 개 보신탕집 없애고 막 이러면서 제가 그걸 옆에서 다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경운기 소리가 확 줄어들었고 그거를 어디서 또 봤냐면 베이징 올림픽 과정에서 그걸 봤어요. 그 전에 중국에 갔을 때 빵빵대 들이대 돌려대 이러면서 기사는 뭐 대학을 3개 나와야 된다는 등 헛소리를 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경음기 소리가 없었어. 중국에. 예. 경음기 소리가 없었어. 인도는 경음기 천국입니다. 인도는 경음기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무리 법이 세도 이렇게까지 경음기 소리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깜짝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 기술이 발전해서 경운기를 올리면 차를 추적이 가능하대. 그러니까 벌금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벌금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차가 소리를 울렸는지를 카메라가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아니 걔네가 그런 게 되게 발전했어요. 우리보다 발전했어요. 그래서 걔네 다 페이스고 좀 있으면 이제 얼굴 인식한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세금도 걷어지고 국가 통제가 잘 되는 거지. 우리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고, 우리는 카드잖아. 아직까지는 페이보다는 카드. 아니 맞잖아요. 주류가. 걔네는 그지가 페이로 구걸하잖아. 그래서 이걸 보여줘요. 이렇게 목에 걸고 이렇게 이걸로 좀 해서 찍으라고. 아니야, 진짜야, 진짜. 복전함에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인도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처럼 올림픽 우리나라 중국처럼 올림픽 한 번 한다고 될 게 아니고 걔네는 올림픽 한 10번 해야 10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고속도로를 삽으로 만드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나란가 싶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공병이었는데 삽으로 길을 만들었었습니다. 그 군사도로 삽으로 제가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니까 고속도로를 삽으로 만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참 삽으로 고속도로를 만들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고속도로는 속도를 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삽은 편평도를 보장할 수가 없거든. 군사도로 산에 전방에 산에 이런 도로는 삽으로 만들어도 돼요. 어차피 그거는 특수하게 올라가는 거니까.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는데 편평도가 안 맞으면 이거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도에 가보면 고속도로에 개도 가고 소도 가고 씨. 그리고 지뢰들이 매설돼 있어요. 인도 고속도로에는 땅이 많이 파여 있지. 그래서 요걸 기사가 잘 피해 가야 돼. 안 그러면 이거 굉장히 출렁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사들이 요걸 이렇게 그리고 버스에 조수가 언제나 있고 그 조수가 이제 백밀러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띠디디디디디 그거 해줘. 되게 재밌어. 그래서 그 인도를 다시 가야 된다는 게 참 깝깝하긴 한데 근데 공부를 한번 하고 가면 이게 이동 거리가 커요. 인도는 한 방에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인도를 쪼개서 중국처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는 한 방에 가야 되고 유럽하고 똑같은 상황에 봉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길고 걷는 시간은 적고. 대신 이동 거리에서 버스가 그지 같고 길이 상태가 안 좋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꼭 여행사에 처음부터 요청한 게 뭐냐면 두 분이 한 자리에 탈 수 있게 버스 두 좌석에 한 사람이 탈 수 있게 해야 된다. 가뜩이나 버스 상태도 안 좋은데 이렇게 콩나물 시루 같이 박히잖아요. 사람 죽습니다. 사람 죽습니다. 물론 뭐 안전벨트를 안 해도 몸이 안 흔들리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쉽지 않아. 그러니까 두 자리에 혼자 타고 4시간, 5시간 가는 거하고 두 자리에 두 사람이 타고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예. 그래서 그리고 맨 뒤에 타는 거 안 좋아요. 중국은 맨 뒤가 괜찮습니다. 시야도 좀 높고 괜찮아. 왜냐하면 도로가 별로 안 뛰니까. 그리고 중국은 차도 뭐 우리나라 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차 괜찮아요. 중국 차는 괜찮아. 그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기차 타고 또 기차에서 기차박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럼 그 침대 칸 막 올라가야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침대 아닙니다. 예, 군대 침대만 또 못한 거 막 이런 또 자야 되고 보살님들 거기 또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진짜 위대해. 그런데 금방 적응합니다. 이유는 어렸을 때 해봐서 그래. 열악한 환경에 있어봐서. 그래서 화장실을 바닥에다 싸세요 하면 막 굉장히 맨 처음에는 놀래는 척하지만 한두 번만 해보면 옛 생각이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화장실 거부 의사를 표합니다. 화장실에 세워드릴까요? 이러면 아니요. 그냥 자연장이지 자연장. 이렇게 퇴비장 뭐 이런 거지. 그거 굉장히 좋아해. 음, 왜 그게 화장실 가서 줄 서는 거보다 이거는 어, 예를 들어서 100명이 화장실 한 두세 칸 있는 데서 줄 서잖아. 3, 40분 갑니다. 그리고 앞에서 도대체 뭐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굉장히 또 아니 그게 오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처럼 오래 있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야. 그게 푸세식이거든. 그런데도 거기서 이제 버티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풀밭에다 풀면 야 10분도 안 걸려. 동시에 모두가 할 수 있잖아. 어. 인도 가뭄을 극복해 주겠다. 뭐 이런 정신 자세로 쫙 한번 돌려버리니까 동시성 재밌어요. 그래서 뭐 젊은 분들은 아마 쉽지 않을 건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 뭐 호박잎으로 닦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 호박잎으로 닦으면 따끔따끔하다. 엠보싱 있다 호박잎에. 해본 사람은 알고 안 해본 사람은 뭐 상상해. 상상하면 더 재밌다. 자, 그래서 인도 어려워요. 그리고 부처님이 사시던 동네를 비하르주라고 합니다. 비하르가 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주예요. 절주. 그러니까 주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전라도 경상도 같이 이런 한 도가 절도야. 사찰도. 제일 못 살고요. 인도에서도 제일 못 살고요. 왜 못 살까? 내륙에 있어요. 내륙에.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중국도 중국의 제일 고도는 장안입니다. 낙양은 약간 이렇게 비벼볼까 말까 하는 정도고, 그러니까 중국의 4대 고도 하면 장안, 낙양, 그 다음에 저기 북경, 그 다음에 개봉, 그리고 또 늘 수 있는 데가 어디 또 늘 수 있냐면 저기 남경, 뭐 이 정도 넣거든요. 뭐 항주나 이런 데를 넣기도 하는데 그 레벨이 좀 떨어져요. 그렇게 넣는데 장안이 압도적입니다. 장안은 13조 고도, 13 왕조의 수도, 그리고 비정통 왕조까지 하면 17 왕조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제가 장안을 갔었는데 작년에 장안 갔었는데 작년에 가고 올해 제가 낙양을 갔는데 낙양은 한 번밖에 못 가는 데고 장안은 두 개가 나옵니다. 4박 5일짜리가. 장안은 그렇게 볼 게 많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동일 코스가 아니고 다른 코스로 4박 5일짜리가 두 개가 나오는 데니까 장안은 그만큼 등치가 커. 장안은 수도권 인구까지 치면 당나라 때 200만 도시입니다. 아무도 안 놀래는구나. 그 당시 런던이 한 5만 됐을걸? 무지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왜 200만 수도권까지 치면 200만이고 장안이 100만이 넘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경주가 100만이라고 나오는데 86만 호 정확하게 말하면 86만 호로 나오는데 집 가구 수가 86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딱 2번 나옵니다. 그 기록이 2번 나오는데 그래서 경주가 통일시켰을 때 100만 인구였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100만이라는 숫자를 수평으로 살게 하면 진짜 무지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세로로 살면서 공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1차원적으로 평면이라고 하는 땅에서 사는 게 가장 우리 인간이잖아. 땅에서. 그리고 두 번째, 요 땅의 패권을 차지하는 자가 짱이었고, 그 따지면 제1짱은 징기스칸이죠. 1짱이지, 1짱. 아니 맞잖아. 그 이상 한 놈이 어딨어. 대단한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냥 막 내리 뭐 시꾸로 장통이지. 쫙 뚫어버렸지. 시꾸로 장통 모르시는구나. 바둑 둘 때 전체 한 줄을 다 먹었어. 그러면 그게 19줄이거든. 바둑이. 그래서 시꾸로 장통. 딱 이렇게. 알아도 봐야 전혀 도움은 안 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고속도로 하나 뚫는 거야. 전체를. 그래서 아니, 동유럽까지 갔잖아요. 뭐 맞잖아요. 그때 조금만 더 갔으면 서유럽까지 쫙 밀어버려서 끝내는데. 그래서 그렇게 땅을 지배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요 연장선에서 땅은 이미 차지한 놈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면을 지배한 자가 패권자로 떠오르죠. 그게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이지. 바다를 지배한 자.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바다의 지배자가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끊임없이 막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동쪽 바다로 나오는 거. 그리고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바다로 나오려고 하는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떻게 보면 그 바다와 관련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밀고 들어간 것도 있지만 나토가 너무 밀고 들어간 것도 있지만 바다로 나오느냐? 근데 바다로 나가봐야 그 지중해가 목을 막으면 끝나요. 그게 맨 끝에 목 막으면 그게 끝나. 그래서 그 바다가 조금 좀 떨어지는 바다지. 그래서 러시아가 했었던 기가 막힌 전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쉽게 말해서 인도 서쪽에 그 중앙아시아 쪽을 관통하겠다는 거예요. 바다까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거기 스탄 오영제라고 있어. 아프가니스탄, 뭐 파키스탄, 그 다음에 저 티르키스탄 뭐 해가지고 카자흐스탄 뭐 이런 애들 스탄 오영제라고. 근데 그쪽에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손 털고 나왔고 미국도 손 털고 나온 거예요. 그 동네는 뭐가 먹잘 것도 없이 끊임없이 게릴라를 하는가 봐. 그러니까 뭐 현대식 무기로도 안 되는가 봐. 그래서 러시아도 손을 한번 들었고 이번에 미국도 야 이거 개미지옥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 지금. 스탄호 형제. 그 스탄이라는 게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쪽 스탄들 그거를 뚫어가지고 내려오려고 생각을 했었어. 그러니까 바다로 나갈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정학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게 대만이에요. 그래서 대만을 미국은 포기하지 못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이 먹혀버리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대만을 저거 한 따까리 해서 바로 한 이틀 만에 먹는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되면 안 된다. 하루 이틀 만에 미국 움직이기 전에 먹는다를 시나리오로 쓰는 거고 이쪽에서는 막는다거든요. 거기만 막히면 나오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바다 패권을 쥔 쪽이 센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때 스페인, 포르투갈이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었죠. 그리고 영국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한때 했어요. 여러분 기억 못하셔서 그럴 수 있는데 러시아 무적함대 뭐 이래가지고 스페인의 무적함대지. 러시아 뭐지? 러시아 뭐 있는데 걔네도 그거 일본한테 깨졌어요.
일본에서 러일 전쟁 때 일본한테 깨졌어요. 일본한테 왜 깨졌는 줄 알아요? 오다가 지쳐서. 오다가 지쳐서. 오다가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게 돌아오다가 일본이 이렇게 어휴 이래갖고 싸대기한테 때리니까 애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러일 전쟁 그 있어. 그렇게 해서 바다의 지배자가 지금까지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경기가 이제 3차원 테트리스 쌓는 경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마천루를 많이 가지느냐. 어떻게 보면 고밀도의 도시를 만드느냐가 어떻게 보면 강대국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지나서 우주를 먹자가 된 거죠. 거기서 우주는 화성이 아니고 지구 위성이죠. 이렇게 인공위성.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게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사업. 아니 맞잖아. 예. 그리고 뭐 아마존도 뛰어들었다더라, 뭐 어쩐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엄청난 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뭘 봤냐면 야 국가가 통제를 못하는구나. 러시아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구나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국가를 넘어선 민간 권력이 국가를 드디어 넘어섰구나. 그전에는 국가를 못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중국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안 되고 뭐 쉽게 말해서 그런 거 잘 안 돼. 우리가 쓰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로밍을 해가는 거거든. 그게 국가가 막으면 끝났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딱 보니까 이제는 넘어서 있죠. 푸틴이 막으려고 했으나 노력만 했죠. 못 막았죠. 그때 만약에 푸틴이 막을 수 있으면 쉽게 말해서 기본 땅에 있는 기지국들을 다 날렸는데 그걸로 해서 걔네가 통신 자체가 안 됐으면 우크라이나 벌써 끝났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그거 열어줘가지고 버틴 거고 그랬더니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돈 내놓으라고 했다가 욕 태바가지로 먹고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을 좀 내면 안 될까? 이제 계약 기간 그 서비스 기간 종료됐고 돈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랬다가 아니 그거 다 언론에 나왔잖아. 돈을 좀 내면 이랬더니 전쟁 중인데 무슨 씨 이래가지고 역풍을 맞고 그래서 요거 있고 이 다음에 이제 당연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데가 나가는 거죠. 화성 갈 거니까가 단순히 꿈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게 뭐냐면 비슷한 게 이건 다 물질적인 거고 유형적인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유형적인 거고 무형적인 게 있죠. 무형적인 거 인터넷이죠. 인터넷을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자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지배하는 자가 대장으로 올랐죠. 대장으로 올랐죠. 이거는 유형적인 거고 무형적인 데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오픈 AI 챗 GPT보다 구글의 제미나이가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제미나이 쪽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왜? 구글이 만들어내는 데이터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뭐 구글이 이길 거다. 후발이라도 훨씬 더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뭐 사람들은 또 다를 수 있고 뭐 그렇게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서 하나의 세계관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가지면 애플의 앱스토어나 안 그러면 저거 뭐야 아이폰 구동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우리 그 안드로이드 하듯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표준들을 자기네들이 잡아갈 수 있으면 그게 대장이죠. 그래서 무형의 세계에서도 영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형의 세계에서도 영토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누가 먹느냐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벌써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연예인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구독자 많은 유튜버도 센 거요. 아니 연예인이 한가인 이런 애들이 유튜브로 들어오고 있다니까. 왜? 이게 세니까. 오히려 그런 애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거꾸로. 지금 시절이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민간인도 잘만 하면 튀어오를 수 있는 영향력이 엄청나진 거죠.
거기에 한번 잘못해서 찍혔거나 기스 나거나 뭐 반찬 재사용하다 걸리거나 그러면 식당이 막 골로 가고 있고 식당만 골로 가나? 뭐 수산시장 뭐 저 뭐야 뭐 광장시장도 갔고 설해포구도 갔고 제주도도 가고 울릉도도 가고 다 막 가고 있죠. 한 두어 번 언론에서 막 이렇게 하면 막 나도 그런 거 하나만 그런 기사 하나만 걸리면 되게 좋겠는데 그 구독자 올라가는 소리가 막 쫙 들리는데 아유 어디 가서 찬밥 대접을 한번 받고 이래야지 뭐 될 건데 아 이게 참 쉽지가 않네. 어 그래서 시절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유형적인 데서도 영토 전쟁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땅의 전쟁이 아니고 이제 공간의 전쟁 그 다음에 또 다른 3차원적인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고 무형 속에서도 그 영토 전쟁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거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 땅의 전쟁을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장안여기입니다. 장안여기, 섬서성.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음. 어, 여기가 대부분 예전에 잘 나가던 동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다는 됐고요. 바다 됐고요. 주변에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상의 농토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천연적으로 방어하기 좋고 치고 나가기가 좋게 돼 있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몸으로 말하면 약간 배꼽 뭐 이런 느낌, 명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땅이 작고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바다에서 내륙까지 오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인도나 중국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대륙급입니다. 그래서 안에 박히면 골로 가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12인승 스타렉스 중간에 타고 있는 느낌. 중간 뒷자리에 타잖아. 아, 진짜 박박하고 그 가운데 이렇게 의자 세우는 거 있잖아. 목도 없다. 목도 없다. 그거 되게 힘들어. 머리 큰 사람도 더 힘들어. 제끼지를 못하고. 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서안 쪽이 안 좋아요. 안 좋아. 지금은 해안가 쪽이 발전하거든. 그러니까 중국도 한번 생각을 해봐. 저 홍콩, 뭐 심천, 그 다음에 북경, 뭐 상해. 북경은 조금 안에 있어도 그렇게 멀지는 않아. 천진 이런데. 예. 그래서 그런 데들이 전부 다 발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다. 바다와 관련된 그러니까 아직 바다가 물이 덜 빠진 거야. 예, 그러니까는 영토라고 하는 개념은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 세다고 그래서 러시아처럼 밀고 붙이지 않는 이상은 뭐 더 이상 영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지금 공간은 지금 우리나라도 있잖아. 이거 높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돈이 땅값을 뭘로 결정짓느냐? 높이 짓게만 정부에서 허가해 주면 땅값이 확 올라가는 거죠. 보통 근린생활시설 그러면 뭐 한 4층 짓고 있는 거고 20층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겠지. 그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인도의 비하르주라고 하는데도 예전에는 거기가 중앙무대였습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거지 같다는 뜻입니다. 왜 그들은 못 살게 됐는가? 어, 냉탕 온탕이죠. 예전의 장점이 지금의 단점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멀면 물류 유통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문을 좀 열어봐. 덥지 않아? 응, 덥지 않아? 에어컨 틀면 사람 죽어. 저것 들어 저거. 이 앞에 또 씨앗이.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은 그렇다라고 아시면 되고 예전에는 거기가 좋은 데라더라.
엄청 좋은 데라더라. 어, 괜히 한 것 같으네. 어, 자, 그래서 인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도는 팔자 눈썹 같이 생겼어. 여기가 인더스강, 여기가 겐지스강. 그래서 문명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히말라야가 있죠. 그래서 인도를 이해할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국하고는 단절입니다. 문학 저렇게 고대 문명이 두 개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가 있었는데 이집트가 어떻게 보면 먹혔죠. 이집트는 다 날라갔죠. 어. 그래서 같이 있으면 누군가는 죽어. 근데 여기는 지리적으로 유럽의 저 뭐야 이태리나 프랑스나 이런 지도 이렇게 보시면 꼭 봐야 될 게 그냥 지도를 보지 말고 산맥이나 강이 어디 있나를 봐. 딱 그게 지도야. 그게 지도야. 그렇게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별 볼 일이 없어요. 산맥이 있으면 뭐 어쩔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 태백산맥, 소백산맥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나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이나 강이 극복하기 어려워. 예전에는.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히말라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도는 중국과 직접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게 나중에 실크로드 전환의 무제 때 장건에 의해서 실크로드가 개척되고 그게 어디냐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가면 아프가니스탄의 뭐 바미안 석불 뭐 이런 거 쫙 있고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두 문명은 생각보다 교류가 없었다. 그리고 그 교류가 없은 지에 너무 오래된 상황에서 불교가 그 교류를 튼 거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 쪽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인도 것만 넘어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일로 넘어올 수 있어. 근데 이게 무역 루트가 개설됐다라고 하는 거는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누군가 물건을 팔로 일로 들어갔어. 뭐하러 빈손으로 와? 내가 택시 기사야. 근데 외부로 멀리 갔어. 그럼 반값이라도 받고 태워오는 게 낫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그게 상식이지. 뭐 한다고 빈손으로 오냐? 빈차로 뭐하러 오냐? 뭐라도 태워오는 게 낫지. 그래서 그거 있잖아. 우리도 그 뭐야 패키지 여행 이렇게 가보면 제가 그런 거 몇 번 가봤거든요. 싼 거, 싼 거, 뭐 30만 원, 50만 원 이런 거. 음. 그게 비용보다도 낮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 큰 여행사에서 비행기표를 떼거리로 다 잡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서 값이 싸진 거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없죠. 무조건 돌려야 돼. 빈 거보다는 몇 푼이라도 받는 게 손실폭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원가가 예를 들어서 70만 원이야. 그러면 50만 원이라도 받으면 20 날리는 거죠. 비면 70이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라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언제 뽑느냐? 성수기 때. 성수기 때 이제 개호구들 잡아가지고 다 뽑는 거죠. 막 돌리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2배 이상 값이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같은 날 도는데도 불구하고 값이 다 다르지. 그건 가보시면 알아요. 40명 뭐 이렇게 해서 한 차 타고 돌아다니면 누구는 하나 투어로 오고 누구는 모두 투어로 오고 누구는 뭐 옐로우 캡 뭐 노란 풍선 뭐 별놈게 다 해갖고 너는 얼마냐 이렇게 말하다가 빈정상하는 경우도 있고 속으로 자기는 말 안 하면서 내가 제일 싼 것 같아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래서 뭐라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도 중국으로 넘어가지만 중국의 문화도 인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중국의 문화는 인도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가? 그건
어, 인도가 고등에서요. 고등에서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나라 아이돌이나 케이팝이 동남아로 가잖아요. 대만으로도 가고. 그럼 대만 거는 안 들어오냐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요. 동남아 것도 들어와요. 근데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까? 누가 봐. 누가 봐.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 오는 게 아니고 오기는 해. 근데 그거를 굳이 뭐하러. 어, 어. 우리나라 피자가 잘 돼. 그거 이태리에다가 지점 내면 이태리 놈이 사 먹겠냐고. 어. 아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 치킨 이런 건 경쟁력이 있을 수 있어. 우리가 무지하게 발전했거든. 닭 튀기는 아유, 이게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닭의 원혼들 때문에. 그래서 국가적으로 닭 제사라도 한번 지내주고 닭 천도제 시급합니다. 어, 어.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머리를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국 가면 머리가 나오거든. 우리나라는 머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소비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 머리를 계속 넣어주면 치킨을 먹으려고 딱 이러는데 애가 이렇게 딱 보고 있어. 너냐? 이러면 어, 수요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줄 거라고. 음. 옛날에 닭백숙 할 때는 머리가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머리를 잘라내는 경우도 있지만 머리 채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문화마다 약간 다른데 닭 벼슬이 메인이라니까.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운남이나 이런 데 가면 손님에게는 닭대가리를 주고 손님은 닭 벼슬을 뜯는다고. 그게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쌍인가 이러면서 그 왕의 에너지를 먹는 거야. 닭 벼슬이. 예. 특히 닭은 울 때 고귀호하고 울어. 높고 귀하게 된다. 아니야. 이거 지어내는 거 아니야. 그런 표정을 하지 마. 못 들어봤다고 지어낸다고 하지 마. 진짜야, 진짜. 고귀호라고 울어. 꽃기호를 한문으로 써봐. 꽃기를 쓸 수 있겠냐? 그래서 고귀라고 쓴다니까. 그래서 닭은 고귀호고 그 다음에 새벽을 알리기 때문에 귀신을 쫓고 벼슬이의 그 에너지가 모두 있대. 그래서 부적을 쓸 때 주사로 못 쓰면 원래는 주사로 쓰는 건데 주사로 못 쓰면 닭 피를 가지고 부적을 쓰는데 그게 벼슬을 잘라서 그 벼슬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암탉은 그때 안 죽어요. 수탉만 다. 진짜라니까. 그래서 운남에 지금 중국 운남 쪽이나 이런 쪽에는 손님에게 닭의 머리를 내밀면 손님이 닭 벼슬을 뜯어. 그러니까 최고로 어떻게 보면 환대하는 거야.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라도 갔더니 홍어 코 주는 거야. 먹고 죽어. 홍어 코 먹으면 죽는다. 홍어 코가 제일 강한 거야. 홍어 중에서 최강입니다. 몰라. 그거 드실 정도면 진짜 전라도에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거 진짜 센 거라던데. 아니 전 뭐 못 먹어봤어. 어 저는 아니 홍어 코. 홍어 코. 홍어 코가 최강이래. 음. 전 세계 최고 음식 중에 하나예요. 물론 비주얼로 최강은 뭔지 아세요? 낙지탕탕이가 최고입니다. 엄청나게 잔인한 음식으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지 말고 외국인 눈으로 봐봐.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옥만 팔다리를 막 꿈치럭거리고 있고 웨이브를 낙지가 팔다리가 잘려서 웨이브를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걸 막 하고 그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 우리가 익숙해서 그런 거지 좀 섬뜩한 건 섬뜩한 거예요.
그리고 섞인 거는 그 뭐 청어 삭힌 건가 있어 저쪽에. 예, 유럽 쪽에 그거하고 내가 그것도 있더라. 어, 뭐 어디지? 저 뭐야 터키에 케밥 있잖아. 고등어 케밥. 아니 나 먹지는 않았는데 나 궁금해서 그게 강력하다라는 얘기는 들었어. 음. 그리고 식물 중에 그리고 그 비주얼로 낙지 탕탕이와 더불어서 최고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번데기입니다. 번데기. 아니 외국인의 시선으로. 그리고 번데기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애가 이렇게 눈싸움 한다. 눈싸움 한다. 그래서 그거 있고 식물 중에서 제가 꼽는 가장 거지 같은 음식 콩잎. 노란 콩잎 삭힌 거 진짜 낙엽 맛이다. 이거를 씹어야 되나 삼켜야 되나 뱉어야 되나 이게 양념만 빨고 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쭈쭈바 껍데기처럼 이거 버려야 되나요? 이걸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아니야 파란 잎은 괜찮아. 파란 잎 정도는 괜찮아. 노란 잎 한번 드셔봐. 진짜 낙엽이야. 낙엽에다가 뭐 이렇게 약간 묻힌 느낌밖에 안 들어. 그래서 그걸 쭉 빨면 제가 회를 못 먹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제가 회를 어렸을 때 한 두어 번 먹을 거 시도하다가 못 먹었는데 그 뒤로 이제 영원히 못 먹게 된 건데 이유가 뭐냐면 초장에 찍어 먹으라 그랬는데 초장만 넘어가고 덩어리만 남았는데 야 이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그때부터 회를 못 먹었어요. 근데 콩잎도 이렇게 한번 처음 딱 먹어보면 이게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아. 긴 부각보다 더 질겨. 어. 음. 자, 그래서 이쪽은 교류가 없었다더라. 그래서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인도는 언제나 여기가 열려 있어요. 여기가 열려 있어. 그리고 모든 무역 루트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코카스 산맥 저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조지아가 있어. 조지아가 두 군데가 있어요. 미국의 조지아. 그다음에 저쪽 유럽 쪽에 유럽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경계 쪽에 코카스 산맥 쪽에 조지아가 있어. 그 근처에서 아리안족이 이렇게 쫄쫄쫄 와가지고 여기 인더스 문명은 원주민 문명이에요. 흑인 문명이에요. 그리고 이 아리안들이 인더스 문명을 뭐 깨트린 건 아니고요. 그냥 무혈 입성하다시피 해서 이겼습니다. 모든 문명이 무너질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거든요. 어떻게 무너지냐면 나대다가 모든 문명의 발상지는 다 강 쪽이에요. 큰 강. 강이 좋은 이유는 주기적으로 범람하면서 퇴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퇴적이 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문명이 좀 잘 가꿔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방을 쌓기 시작하고 제방을 쌓으면 소출이 급격하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료나 퇴비라는 개념이 엔젤이 없는 거야. 별로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버려진 땅이 돼요. 그러니까 신이 우리를 버렸다. 그건 기도의 문제가 아닌데 그들은 기도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고 뭐 먹을 게 안 나오는데 뭐 어떻게? 소출이 끊임없이 줄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 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대부분 떠나가고 이제 비리비리한 놈들 남았을 때 아리안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못 막지. 당연히 못 막지. 그렇게 해서 카스 제도라는 게 만들어지고 카스 제도 카스 제도를 이해해야 될 게 브라흐만, 크샤트리아, 마이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브라흐만, 크샤트리아, 마이샤, 수드라 여기까지는 백인이에요. 아리안족이 백인이에요. 그리고 아리안족은 히틀러가 아리안족이에요. 아리안족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인종 셋을 꼽으면 아리안족, 그다음에 셈족이 저 유대,
그 다음에 저 중동 뭐 이래가지고 아리안족은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얘네가 다 아리안이에요. 이란, 이란,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중동은 이라크입니다. 약간 달라. 그래서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탄자 타고 램프 문지르는 거는 이란 사람입니다. 호메이니용이 문지르는 겁니다. 이라크 뭐 빈라덴 이런 애는 램프를 못 문질러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 옆에 나라니까 같이 문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라크 쪽 양탄자는 나르지 못합니다. 이란 양탄자를 타야 나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좀 건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날랐는데 요즘 잘 못 날라요. 그거는 사람들이 살이 쪄서 살이 쪄서 그래. 저 엘리베이터로 얘기하면 삑 소리 나는 거지.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백인이고 요 사람들이 지배층이 되는 거고 애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리고 유목민을 농경민은 못 이겨요. 농경민 못 이겨요.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 왜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았을까? 그 만리장성을 중국 사람이 쌓는 그 공포는 뭔가? 그 공포의 대상은 뭐냐? 유목민이에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그 쌓을 노동력으로 유목을 정복하지. 아니 바보들이 그거를 막고 있네. 만리장성은 직접 보면 더 놀라워요. 그냥 상상을 해도 대단한데 직접 보면 그것도 산등성에 있는 만리장성 한번 보잖아. 이것들이 진짜 겁나 두려웠는갑다. 이거를 피라미드 이런 건 제가 보기엔 게임도 안 됩니다. 피라미드하고 만리장성 게임도 안 돼요. 그리고 만리장성은 일반 유럽성하고 달리 이렇게 평지에 쌓은 게 아니에요. 산 등성을 따라서 쌓여. 그게 훨씬 어렵다고. 그들의 공포는 뭘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위에 누가 있냐면 몽고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흉노, 그 다음에 여진, 거란 우리한테도 익숙한 애들이에요. 약간 병다리 아빠지 같은 요즘 요즘 보면 그런 애들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이 아리안도 유목민이거든요. 그리고 수드라 노예 계급인데 요거는 평민. 그 다음에 여기 무사 귀족, 전사족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제사장, 종교인 이렇게. 옛날에는 제사장이 괜찮아. 그게 왜냐면 무지한 시절에는 그런 게 좀 먹힙니다. 지금은 안 먹히죠.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몸이 아플 때 병원을 먼저 갈래? 종교를 먼저 갈래?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자식 지금 입시가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 입시잖아. 수능이잖아. 학원비를 많이 내냐? 기도비를 많이 내냐? 이렇게 생각하면 다 이류구나. 인류를 뭐 하나를 찍고 있어야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1등 하는 걸 하나를 잡고 있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잡고 있든 무슨 뭐 검색 엔진을 잡고 있든 구글은 검색 엔진을 잡고 있는 거고 뭐 저기 뭐야 애플은 핸드폰을 잡고 있는 거고 뭐 저기 뭐 젠슨 왕은 반도체를 잡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다 잡고 있는 거잖아 하나씩.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왜 잘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냐면 1등이 없어. 한국 거는 1등이 없어. 생각해 보면 그냥 2등이야. 근데 예전에는 시장이 다변화돼 있을 때는 2등, 3등도 숟가락을 얹으면서 갔어.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현대 사회예요. 2010년 이후의 사회는 한 놈이 다 먹어요. 일황이 다 먹는 시절이야. 아니 진짜 전 세계를. 그러니까 넷플릭스면 넷플릭스가 다 먹어. 처음에는 좀 경쟁하는 것 같잖아요. 넷플릭스가 쫙 치고 올라가면서 다른 애들이 이제 지금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좀 더 지나면 포기할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도 카카오톡이 안정되기 전까지 뭐 여러 가지 있었어. 몇 가지가 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 죽었죠. 한 놈이 다 먹어. 그리고 그걸 한 나라만 먹어도 재벌이 되는 거예요. 카카오처럼. 전 세계를 먹는다고 생각해봐. 어,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 기업 가치가 우리나라 전체 주식을 다 팔아도 안 돼. 어, 아니 맞아. 우리나라 주식을 몇 개를 팔아야 돼. 그 젠슨왕 왔을 때 그 얘기 나왔잖아. 우리 몇 배를 팔아도 안 돼. 걔 기업 하나도 안 돼. 어. 왜? 전체를 다 먹으니까. 나중에 이거보다 클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우주까지 먹어야지. 음. 그래 역전이지. 아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탁 튀는 넘버원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종교가 그렇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냐? 없어. 거기서 이제 조계종이 숟가락을 얹으면서 나오는 게 아까 제가 그 얘기했는데 물질적 시장, 그러니까 유형적인 확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안에서의 확장, 그 다음 프로그램 안에서의 확장들이 영토 전쟁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신에 대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명상이죠. 명상이죠. 오래 사는 세상에는 얘만 괜찮아서 될 게 아니고 얘도 괜찮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명상이나 기도를 제가 나중에 그런 걸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지금은 그냥 기도만 저런 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추구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줄 거야. 그거는 몸도 마찬가지고 어디 한 군데가 나가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가는 게 좋은 거지. 어디 한 군데가 나갔어. 고관절이 나갔어. 조지는 겁니다. 진짜. 무릎이 나갔어. 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무릎 조심.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그 신발 신지 말고. 계속 그런 말씀 드리는 게 한 번 자칫 나갔다가 그 상태로 안진뱅이 됐다가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있는 분들. 붙지도 않아 이게. 순간 접착제로 붙여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붙어. 진짜 있는 얘기예요. 뼈가 바스러진대. 어, 어. 그래서 진짜 그거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이 이렇게 빠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면 죽고 정신도 이렇게 빠지기를. 그게 명상으로 조율해야 돼. 몸도 운동을 할 때 조율해야 돼. 어느 하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서 이런 거 하는 거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안 까먹어야 될 건데 모르겠다. 이런 거 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그런 거 이제 이런 데 쓰고 그런 거지. 근데 이거 어려워요. 책 어려워. 제가 시간만 있어서 이거에 한 1.5배에서 2배 정도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책이 쉬워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한테는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러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잖아. 600권 대반야경은 쉽고 반야신경은 어렵다. 그런 거예요. 짧을수록 어려워. 길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산입니다. 길면 지루합니다.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수드라 원주민들이 이렇게 있는 거. 수드라는 농경민이에요.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원 간섭기 때 몽고인들 좀 들어와 있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인은 많고 몽고인은 적고 그렇게. 그리고 이 노예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유지가 되는 권력이 유지가 되는 그리고 기술이 발전해서 뭐 로봇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누군가는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 돼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상 국가에도 노예는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면서 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맞잖아. 응.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돼. 그걸 기계가 아니면 기술이 처리해 줄 수만 있으면 또 다른 문화로 진보할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게 이쪽에서부터 뭐가 문제일까? 배터리가 없나? 이쪽에서부터 아리안족의 문화가 요렇게 퍼지고 요렇게 들어와서 요 겐지스강과 만날 때 그게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개나 말은 순종이 좋고 인간은 잡종이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쉽게 말해서 잘 되는 데가 어디냐? 잡종이 제일 많은데 서울이다. 서울이다. 서울이 잡종이 많지 않을까? 모든 도에 사는 분들이 다 올라와 있잖아. 네? 그 잡종. 그리고 전 세계 잡종 국가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그래서 원주민과 그러니까 이쪽은 기득권층 저 아리안족 사람들이 좀 강력한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원주민들의 농도가 짙어지는 거예요. 그 접점층에서 이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대안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흐름들이 바뀌면서 그것을 설명에 대한 요청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땅의 시대, 유형의 시대에서 무형의 시대도 있잖아. 그러면 그걸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어, 지금 바뀌었죠. 그리고 예전에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좁힐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힘이 없는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을 좁힐 수 있어. 아까 얘기했잖아. 가게 이런 거 뭐 맛집으로 소문나고 광장시장도 한 방이야. 한 두어 명 유튜브가 가가지고 이렇게 입 몇 번 털어주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롯데도 저격당했잖아. 그래서 뭐 나중에는 저 롯데 제이타워까지 뭐 부동산으로 잡히고 아니 그 얘기 나오잖아. 그거 유튜브가 털기 시작한 거예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야 민간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야 그게 되나 싶은 시절이 된 거죠. 어 그런 거 있어 지금. 그래서 재밌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회야말로 진정한 평등 사회 아니냐? 이제는 진짜 미나토의 사회가 끝나고 고스톱의 사회, 피해 사회가 나온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선동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동가 힘이 제일 좋아. 뭐 김어준 뭐 이런 사람들이죠. 선동가 막 되든 안 되든 막 이렇게 가로 세로 연구소 막 이런 거 막 돌리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안 되면 미안하고 하지만 미안한데 마치 이라크 저 후세인 같은 경우지. 음, 대량살상 무기가 이때문에 후세인이 없는데요. 이때문에 없는데요. 그럼 잠깐 뒤져볼게. 그러더니 털고 애를 죽였어. 안 나왔어. 미안해. 죽었지. 죽었지. 어휴, 미안하게 됐네. 말 똑바로 하지, 자식. 계속 없다고 그랬다. 이라크는 계속 없다고 그랬다. 말 똑바로 하지. 그렇게 패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냐? 야, 나 같아도 포기 안 하겠다. 포기했다가, 후세인 같이 되면, 안 그러면 저 우크라이나 같이 되면, 뭐, 보장해줄게, 뭐, 돈 줄게, 어, 아유, 야, 그때 우리 대통령 바뀌었잖아. 야, 내가 계속 했으면 보장해 줄라 했는데. 야, 임기가 끝났다. 임기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씨. 이러면, 이러면 조지는 거야. 이러면 조지는 거야. 엄청난 교훈을 얻었지. 음. 그래서 비슷해요. 이런 거 뭐 진짜 재밌는 거야. 재밌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문화가 터져 나옵니다. 두 가지가 중첩되면서 원주민의 문화, 그 다음에 아리안의 문화가 충돌하고 그 접점에서 언제나 뭐가 나와요. 필요는 접점에서 나와. 그때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 그러니까 기존의 바라문들 말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설명. 흐름이 바뀌었잖아. 이걸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슈라마나 사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종교 개혁가, 신흥 종교가, 신흥 사상가, 종교 개혁가, 원문으로 얘기하면 목욕탕 주인입니다. 씻어주는 사람, 새로 깨끗하게 뭔가를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짱이 누구냐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에 대한 칭호 중에 하나가 대사문이시여라고 하는 게 나와요. 물론 이런 그러니까 두 가지 전통이 있는 거예요. 바라문 전통, 그 다음에 사문의 전통. 불교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단한 거는 이것의 짱이 아니야. 그냥 짱이 아니야. 그냥 짱이면 절대 이 틀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여기서 한 단계 높은 이 두 가지를 딛고 플러스 알파를 이룬 거야. 삼성이 하이닉스한테 저렇게 쳐 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이상 옆으로 기술 개발도 쉽지도 않고 더 이상 옆으로 쉽지 않을 때 하이닉스는 쌓은 거잖아. 위로 에이씨 그러면 판을 이렇게 해갖고 올려볼까 했다가 지금 바뀐 거잖아. 그러니까 한 단계 무언가 다른 무언가를 제시를 해야 이것들을 넘어서는 게 되지. 여기서 그러니까 실용신안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플러스 알파로는 안 되고 발명 특허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는 폰을 조금 더 잘 만드냐가 문제가 아니고 스마트폰처럼 약간의 관점이 다른 무언가가 나와야 돼. 그게 불교예요. 그게 불교예요. 그리고 그것은 시대가 잉태한 거예요. 시대가 요청하고 있었다고. 시대가 요청하지 않았으면 부처님이 예를 들어서 뭐 천재적이어서 그 얘기를 했어도 끝납니다. 끝납니다. 스타링크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스타링크가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업이에요. 저위도 위성을 막 몇만 개를 띄워가지고 전 지구를 커버하겠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저 다음에 나올 게 뭐냐면 전 세계 통신을 다 먹겠다를 하면 끝나거든. 뭐 SK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위성에서 바로 쏴버리면 인터넷하고 통신. 그러니까는 뭐 속도만 빠르게 어느 정도를 찍어줄 수만 있으면 유선 인터넷보다 나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인터넷하고 통신을 다 먹잖아. 경기 끝입니다.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 막말로 얘기해서 전 세계 상대로 돌려버리면.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거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과 똑같은 생각을 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보다 훨씬 앞에. 모토로라입니다. 모토로라가 그거 하다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무릎을 꿇었던 사건이 있어요. 왜? 우리도 있어. 저 뭐야 IT가 온다. 뭐 이런 거 오긴 오는데 지금 와야 돼. 지금. 지금 와야 돼. 그래서 그 시기랑 그게 딱 맞아야 그게 폭발력을 가지는 거지. 내가 뭔가 아이디어가 참 좋아서 뭔가를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예를 들어봐. 우리 어렸을 때 화장에 대한 생각이 앞으로 미래는 화장 시대다. 매장은 안 된다. 그렇지만 그때 화장 얘기를 꺼냈으면 저런 호로 자식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계몽자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부처님이라고. 그러니까 시대를 읽는 눈, 시대의 요청이 있고 시대를 읽는 눈이 있어서 그게 아구가 맞을 때 폭발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 지금은 거지 같은 동. 그리고 이게 이제 인더스에서 문명은 겐지스로 넘어갑니다. 이게 인더스가 있고 요 옆에 강이 하나 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 뭐 가하크라 강이라고 지금은 말라가지고 없었어요. 강이 두 개가 흐르면 엄청나게 비옥합니다. 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잖아.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저 강들은 우리 한강 이런 거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의 강입니다. 양자강 하류만 가도 그 다음에 저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 쪽으로 가잖아. 바다인가? 이제 촌놈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자강에서는 파도가 칩니다. 진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거짓말하는 거야. 인더스강도 그래. 그래서 현장 스님이 인더스강 건널 때 파도 쳐가지고 배 뒤집어지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강 사이즈가 아니야. 한강도 작은 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삼성도 적은 기업은 아니지. 하지만 전 세계 10대 기업 이러면 조금 부족하지. 예, 한강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쪽이 엄청나게 비옥한 그 농토를 바탕으로 여기는 이루어졌던 거고, 여기는 이제 상업의 시대. 예, 그 다음에 이제 군주라고 하는 개념들이 좀 바뀌기 시작해요. 도시국가들이 막 나타나고, 이럴 때 새로운 이념을 제시해야 됐고, 이게 겐지스 강이지. 그리고 지금은 인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겐지스 강입니다. 어머니의 강, 강가. 강가. 걔네는 강가라고 불러요. 우리는 양자강이라고 부르고 중국 사람들은 장강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서로 달라요. 부르는 명칭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우리만 외국에 잘 맞춰줘. 그래서 우리는 너네 어디서 왔니? 그럼 코리아. 그냥 한국이라고 하면 될 건데 무슨 코리아 망한 지 지금 언젠데. 야, 코리아 600년 전에 망했어. 1592년에, 아니, 1592년은 임진왜란이구나. 1392년에, 1392년에 망했는데, 야, 600년 넘었는데, 아직도 코리아라고 걔네한테 맞춰줄 필요가 있나? 이게 무슨 거지 같은 건가? 터키만 또 못한 거야. 터키는 거지 같다 그래가지고, 터키, 미얀마 갔네? 미얀마 보살리? 미얀마 갔구나. 미얀마도 여러분들은 버마로 알고 있잖아. 미얀마 하면 떠오르는 거 다 됐고요. 아웅산 폭파 사건 기억나시죠? 전두환 대통령 때 이범석 씨 이런 분들 돌아가셨지. 네. 나 아웅산이 뭔지도 몰랐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웅산 장군이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김구 같은 분이었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아웅산 수지 이런 거 아는 거고. 그래서 아니 걔네들도 나라를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쓴지. 근데 외국 나가면 다 또 거기에 맞춰요 이 미친놈들이. 아니 안 쓴 지가 언제냐고. 야 600년 됐어 600년. 근데 왜 그 명칭을 써줘야 되지?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거지 같아. 너무 무리한 친절 아닌가 싶어. 그래서 지그들은 지그들끼리 불러. 그리고 그건 관계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한국이라고 말하는데 지그들이 코리아라고 해. 그건 오케이라니까. 근데 우리처럼 외국인을 생각해서 굳이 코리아라고 K입니까? C입니까? 이런 것까지 미친놈들 진짜. 내가 참 거지 같아 진짜. 이게 나란가 싶다. 내가 진짜 어느 정도 줏대가 있고 그걸 내세워야지. 예. 미국은 멕시코만 했더니 미국만으로 바꾼다고 이랬었고 이러고 있는데 남의 것까지 다 후루룩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맞춰주지. 그래서 겐지스 강. 그리고 그 겐지스 강은 신들의 강이에요. 신들의 강.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의 강. 이제 여기가 신성화되고 이쪽이 주류가 되면서 이 강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인더스 강은 별로 안 알아줍니다. 인도 사람들도 어머니의 강, 강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원래 강이 없었다고 전설에는 그렇게 나와. 어, 어, 라마야나에 보면 여기엔 강이 없었어. 여기 사람들이 사는데. 그래서 바리기타라고 하는 수행자가 내가 수행력을 통해서 여기에 강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하늘에 흐르는 은하수를 기도를 해서 내린 강으로 하나를 내려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쭉 인도에는 신이나 수행자나 레벨이 비슷합니다.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딱 내려오게 하는데 그걸 이제 쉬바신이 딱 보고 보면서 그 하늘에 있는 은하수가 땅으로 떨어지면 그게 패여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겠다. 그래서 쉬바신은 또 마누라도 있고 머리가 길어요. 그래서 머리를 풀어헤쳐 가지고 그 자기 머리카락을 타고 강이 내려오게 했대. 강이 내려오게 했대. 그래서 여기가 요 강은 원래 하늘을 흐르던 은하수였기 때문에 그 원적이 은하수 하늘에 있기 때문에 본적만 바뀐 거예요. 원적은 지금 하늘이야. 그래서 여기에 목욕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여기다가 바라나시 바라강과 와시강이라고 하는 두 강이 합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바라나시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개판입니다. 오래됐다는 뜻은 뭐냐? 도시계획이 잘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버스로 다니는 데가 아니고 닉샤를 타야 돼요. 도로가 워낙 좁아. 옛날 도시니까 수천 년 도시라니까. 그래서 거기 이렇게 그 바라나시에 시체를 막 화장을 하면서 밀어넣고 돈만큼 태워줍니다. 그래서 살을 빼고 타야 돼. 살이 적어야 돈을 조금 내도 다 타. 안 타면 어떡합니까? 그냥 넣으면 되죠. 그냥 넣으면 되죠. 탄 만큼 타고 그냥 넣으면 되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이렇게 건불이 이렇게 쫙 강 옆을 배 타고 나가거든요. 일출이나 일몰을 보면 또 그지같이 아름다워요. 자세히 보면 너무 그지 같은데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화엄인가? 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 이게 화엄 세상이 이런 건가? 제가 화엄을 비유할 때 그렇게 비유하거든. 마치 단풍잎이 다 죽어가는 단풍잎이 하나도 같은 것 없이 사실 하나하나 띄어보면 그지 같아요. 그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들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기가 막힌 어떤 매력을 뿜어내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일회성의 매력이야. 영원히 반복될 수 없어. 같은 산에 내장산 단풍이라고 똑같겠어? 매년 다르겠지? 그리고 뭐 비가 좀 더 왔어요. 뭐 어땠어요? 기분이 따뜻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쁘게 들고 어떤 때는 거지 같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물들이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 쩌리들은 그 쩌리인 자체로 완성돼 있다. 그게 화엄사상이거든. 쩌리로서 기죽지 마라. 모두가 쩌리기 때문에 쩌리는 평등하다. 이렇게. 장자나 노자에 보면 그게 있어. 1등 하는 놈이 나쁜 놈이다. 그놈들이 우리를 꼴등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합해서 그놈을 조지면 우리는 모두가 1등이다. 이런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평등과 화엄이 아닌가 싶어. 화엄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해 주면 이게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내가 그 얘기했었는데 초인 아세요? 초인. 니체의 초인주의 뭐 이런 거 할 때 초인이 진짜 인간을 초월한 놈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인간 모두의 실존적 그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초인이다. 이렇게 가는 게 우리 같은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에요.
그거를 자기를 극복해서 넘어간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떨어지는 놈입니다. 그렇게 하면 계층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게 아니고 그게 미나토를 넘어선 고스톱의 혁명이라니까. 피가 짱이 되고 똥이 재평가를 받는 똥보다 더 위대한 거 찢기다시 메인도 아닌 금두꺼비가 힘을 쓰는 세상. 저는 원래 필요한 놈이 아니에요. 그 화투가 48장인가? 맞죠? 4장씩 12개니까 48장. 48장 밖에 있었던 세외의 껄짝이지. 그거는 피보다 떨어지는 껄짝 중에 껄짝인데 짱이죠. 짱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화음이에요. 이게 기가 막힌 거라니까. 아니,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거를 딱 보면. 근데 그러한 거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인간군상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라나시 겐지스 강의 풍경입니다. 그리고 그 일출이나 일몰 때, 왜 일출이나 일몰이 중요하냐? 뚜렷하게 잘 안 보이죠. 자세하게 보이면 그 그지 같은 군상이 보이죠.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여러분이 노안 수술을 안 했을 때 여러분은 주름이 없다, 손에 주름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백내장을 한번 긁어내고 나면 내 손에 주름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일볼 때 이게 해가 이렇게 쫙 이런 데서 쫙 비치면 그 겐지스 강에 가서 보는 그 풍경이 자연은 아니야. 그렇다고 인공적 아름다움도 아니야. 그지 같은 천태만상이야. 그런데 그게 조화를 이루어. 저도 되게 약간 당황스러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다 그러면 맨하탄의 마천루, 뉴욕 딱 이렇게 해서 쫙 이렇게 올라가서 제2롯데월드타워 같은 데서 딱 보면 잠실 그지 같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스카이라인 쫙 있는 거, 아니면 자연 경관 쫙 어떻게 딱 뭐 이렇게 조화롭게 개쓰레기 집단인데 이게 되나요 싶은. 그리고 거기서 개가 뛰어댕기고 있고 시체를 한쪽에서 넣고 있고 껌불이 막 둘러댕기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 옆에서 연기 뽀글뽀글 나고 누군가는 또 태우고 있고 단백질 타는 냄새, 머리카락 타는 냄새 막 이런 씨막 나고 사람 타는 냄새. 그래도 그게 생선 고등어 굽는 냄새보다 낫던데, 고등어랑 갈치보다. 한번 태워봐. 향 안 태워. 걔네 그렇게 돈 되는 거 써줄 사람 아니야. 나무도 다 썩은 나무 쓰더라. 그 옆에 적시되어 있는 거 보면 막 다 썩은 나무 쓰더라.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게 후진국을 다니는 맛이에요. 그 느낌을 잘 못 느끼면, 그러니까 이게 백화점의 맛이 있고 전통시장의 맛이 있다. 전통시장이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 나름의 맛을 찾으면 그것도 재밌어. 근데 그걸 못 찾고 끊임없이 배회하면 인도는 지옥입니다. 그게 이제 고속도로에 개가 지나가고 소가 지나가고 발을 잘못 디뎠더니 개똥도 밟고 사람똥도 밟고 평등하게 밟는다. 이게 좀 싸죠? 자, 그래서 요 겐지스 강은 신성한 강.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겐지스 강은 히말라야에서부터 그건 맞아요. 그쪽에서 발원하고 히말라야는 모든 약초의 산실이래. 그것도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또 될 것 같아. 산이 좋으니까 크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약초 국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저분하고 어디서 뭐 빨래하고 있고 어떤 놈 목욕하고 있고 어떤 놈 시체 놓고 있고 그렇게 지저분해도 병에 걸리지 않는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입니다.
뭔가 약간 뭐 이렇게 뭐 어떤 성분이 있어서 병은 안 걸려. 그러니까 수인성 질병은 안 걸려. 대신에 장애인이 많습니다. 장애인 많습니다. 물이 안 좋으면 장애인 많습니다. 그러니까 배탈은 안 나는데 장애인이 많아. 어, 그래서 히말라야가 조금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여기가 왜 중심이 되느냐? 이 두 문명의 교차로에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잉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도시국가, 그 다음에 기존의 전통 질서로는 해석될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시대적 요청이 생겼고, 그리고 거기에는 자본이 있어요. 누가 돈을 댔느냐가 있어. 그러니까 르네상스가 움직이고 뭐 그런 예술가들이 할 때 그 새로운 신흥 자본가들이 돈을 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시가 같이 약간 이렇게 돈벌어지 같은 놈들이 자기의 돈을 가지고 이미지 세탁하고 이러면서 예술에 후원해주고 막 이러면서 이게 점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 돈을 누가 댔느냐? 상인들이 댔습니다. 상인들 대상무역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신분 모든 사람은 돈이 생기면 신분 상승의 욕구가 생겨. 음, 어, 닭장 이코노미 타다가 퍼스트 클래스 타고 싶은 거고 그게 인간이에요. 어, 신분 상승을 하고 싶은데 내가 돈을 벌어 신분 상승을 하고 싶은데 위에서 막는 놈들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냐? 상인은 바이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 양반같이 양반전처럼 사면 돼요 지위를. 근데 얘네는 신분 혈통 중심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누군가를 얘네를 끄집어 내려야죠. 이 신분 질서를 흔들어야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면 되냐면 사문을 이용하면 되죠. 부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성평등. 사람은 사람의 신분은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행위하느냐에서 결정된다. 언뜻 보기에 무지하게 멋있는 말 같지만 시대적 필연성이 있는 말이에요. 이들은 뭘 요구하겠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어 있다. 신분이 결정되어 있다. 이쪽에서는 판을 흔들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잘 흔들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 이쪽 후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불교가 시작된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까지 뭐 갈 때까지 그리고 뭐 제 성격상 갈 때까지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기 전까지 제가 반드시 끝내주겠습니다. 뭐 1시간에도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성의하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 되실 때 한번 들어두시고 가시면 이게 그 자리고 그러한 스토리가 여기에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개괄적인 얘기고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사진까지 다 있어. 그러니까 책 같이 이렇게 보시고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책도 갖고 가셔. 무겁긴 한데 책도 인도 가실 분들은 가지고 가셔. 어, 그러면 훨씬 도움이 돼요. 왜 사진이 있으면.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그리고 다음 주는 저녁 7시 반에 같은 시간에 예. 싫어 7시 반에 할 거야. 나 누구 누구 재 가야 돼 재. 낮에 재 갔다 올 거야. 2시까지 못 와. 이제 7시 반에 할 거야. 응, 응, 알겠습니다. 할 얘기 있어? 어?